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카카오 그리고 앞으로 발표할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이죠. 25년 1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적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이 두 희비를 가른 것은 핵심 AI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단 카카오 숫자 한번 살펴보시면 1분기 매출 1조 8,637억 원, 영업이익은 1,054억 원 기록.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6.3%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12.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7% 나왔고요. 사업 부문별로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늘어났지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부문의 매출이 무려 16%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IT 업계에서 AI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죠. 이미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며 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나아가서 시장 경쟁력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이 흐름을 아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확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기존 사업의 부진 속에서 AI 전환의 속도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실적을 가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상되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1분기 매출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5천억 원 이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0.9%, 14.1%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한 성장세를 입증한 결과입니다. 자, 이 같은 성장 중심에는 바로 AI의 실질적인 활용에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들어서 AI를 자사 핵심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입니다. 이 스토어는 AI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초개인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이 앱은 지난달에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30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58% 폭증했습니다. 그것은 즉슨 단순히 새로운 쇼핑 앱을 하나 출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AI로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고 실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광고, 검색 분야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브리핑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요약,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이는 검색을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닌 개인화된 정보 서비스로 바꾸는 시도입니다. 네이버 자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는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고요.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정교한 추천과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네이버가 AI 기술을 단순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켜서 매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물론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AI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및 초기 투자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기적인 손실로만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지출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카카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영업이익 실적 있어서 영업이익 매출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죠. 특히 주력 분야였었던 콘텐츠,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좀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카오톡 광고인 톡비즈 매출은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메신저 광고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큰 문제는 콘텐츠에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게임, 뮤직, 웹툰 등 대부분의 콘텐츠 부문이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가량 쪼그라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40%나 급감을 했죠. 그래서 실적 전반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AI 분야 살펴보면 카카오는 아직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카카오는 오픈AI 협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카나나라는 이런 이름의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입니다. 오는 2분기, 이르면 2분기 중으로 베타 테스트에 돌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콩쿨에서 내놨다는 점. 이 카나나는요, 사용자의 과거 대화를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카카오톡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유료 구독 모델로 전환해서 수익화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진행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미 이 AI를 통해서 실적에 반영되는 수준까지 도달한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전환에 대한 의지와 방향은 아직 명확하지만 아직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적에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이죠. 특히 투자자나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는 실적과 주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결국 이 두 기업의 차이는요. 기술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실질적인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익화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AI를 통해서 쇼핑 광고, 검색 전반의 서비스를 좀 경험하고 바꾸고 있고요. 이미 사용자 수, 매출 증가라는 가시적인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는 여전히 기존 사업의 한계에 갇혀 있으며 AI 역시 아직 체험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건 명확합니다. 네이버는 현재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특히 AI 기술의 좀 정교함과 신뢰성을 높여서 사용자 만족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중요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반기 중으로 할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을지 핵심, 오픈 AI와 협업, 카나다 출시, 그리고 카카오톡 AI 기능 고도화 등의 실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